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는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인해서 일제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1.8%나 하락을 했어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네, 장중 내내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주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뭔가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이 장기간 지속될 거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제 일단 불안해하는 이런 상황. 지금 연방 기금금리가 22년 만에 최고 수준이죠. 모기지 금리도 2002년도 이후에 최고 수준입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이자율까지, 연체 이자율까지 38년 만에 최고 수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 이제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한 8%까지도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사실 금리 올라가는 게 예사롭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자금을 많이 빌려 썼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죠. 그러면서 수익에 대한 우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지금 연말까지는 이제 틀렸고, 내년 한 2분기에서 예측을 하다가 갑자기 또 4분기까지 연기하는 이런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기술주들의 어떤 그 이자 부용 부담이 상당히 또 장기간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은행 연준회에서 나온 게 이제 강력하게 시사를 했죠. 올해에 인하는 없고 한 번 더 올릴 수 있다. 이제 FOMC 2번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더 올릴 수 있다로 이제 확정을 했기 때문에 적어도 금리 인하는 올해는 이제 안 될 것이다라고 못을 박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어떤 경제 지표 봤을 때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지금 보면은 1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게 20만 1,000명까지 떨어졌는데, 예상치는 사실 22만 5천 명으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그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 3%나 상승해서 4.48%를 기록을 했는데 1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더 압박하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지금 이제 HSBC 쪽에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앞으로 연말까지 아무래도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면서 0.5%포인트 정도를 더 크게 이렇게 예상치를 올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은 연준의 쿡 의원이 발언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후에 계속해서 매일 2명, 3명 정도의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계속 해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매파적인 발언들이 더 이어진다라면, 지금 12명 정도의 위원들이 지금 남은 기간 동안 금리를 한 번 더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장을 더 냉각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적 발표들이 이어집니다. 화요일은 코스트코 홀세일이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있고, 목요일은 나이키, 금요일은 카니발까지 이렇게 이제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세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다뤄보겠습니다. 간밤 4% 하락한 종목이 있습니다. 일라이릴리인데요. 관련해서 먼저 자세히 다뤄주시겠어요? 네, 일라이릴리가 사실 9월 달에 굉장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내려오는 상황이 됐는데, 8월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올라가더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되돌리는 상황이죠. 당뇨병 치료제 몬자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배에다가 주사로 놓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다이어트 효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지금 잘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당뇨병 치료제이면서 다이어트 치료제로 이렇게 승인을 받고 있는 그 약품들이 굉장히 판매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판매하는 어떤 그 헬스 센터라든가 이런 데에서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회사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동안 계속해서 순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게 예상치보다도 높게 4달러 55센트 나오면서 기존보다도 한 32% 정도 올라가는, 드디어 이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스플렁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코에서 280억 달러 인수를 합의를 했죠. 그러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스플렁크보다 이제 시스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시스코가 이제 웹부시의 댄 아이버스라는 분이 이제 나서가지고 시스코가 드디어 공격적인 플레이를 시작했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1군과 2군이 있는데 2군 쪽에 있는 회사들, 인공지능 관련 회사들이 어떻게 확장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공지능 시장이 판을 더 크게 벌릴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폭스 이제 머독 얘기를 하셨는데 머독이 사실 그 드디어 너무 장기 집권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물러납니다. 70년 이상 이렇게 장기 집권을 했는데 드디어 물러나니까 이제 좀 변화가 생기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엔비디아가 또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410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심리적으로 400달러 무너지면은 전체적인 인공지능 시장이 조금 주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야 되겠고 이번 주에 이제 신규 상장 주식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암홀딩스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나왔는데 그 전에 이제 빈페스트 베트남 회사가 있었죠. 베트남 회사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10달러부터 해가지고 90달러까지 9배나 치고 올라갔다가 그걸 다 되돌리는 이런 상황들이 생겼고 그리고 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밤에 장중에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사그라들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는데 단기적인 이벤트는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지만 결국은 이제 펀더멘탈 쪽에서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안정된 그런 모습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를 어제 드렸는데 역시나 지금 상황들이 그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조무베리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뭘까요? 간밤에도 그렇고 요즘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인해서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에 주목해봐야 될지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홈디포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금리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데 금리가 올라가면 그럼 경제는 다 죽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경제는 또다시 적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질금리가 플러스가 되면서 정말 오랜만에 실질금리 플러스 되는 거거든요. 진짜 한 20년 만에 이렇게 되는 건데 실질금리 플러스 되면서 또 살아나는 기업들은 또 이익을 받는 기업들은 항상 생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미국의 경제가 3분기, 2분기 해가지고 이렇게 침체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크게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연말 랠리 시즌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디포가 보였어요. 홈디포가 굉장히 빠르게 300달러 초반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홈디포의 주가는 빠르게 떨어지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2023년도 성장하는 부분 그 시장에서는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단기 전망에 대해서 조금 부동산 쪽이 너무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좀 침체되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주가가 다운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주택 가격이 비싸지면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주택을 스스로 개조하기 때문에 홈디포를 찾을 수밖에 없는 부품을 사러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홈디포는 충분한 현금이나 수익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급락하는 상황이 생기면은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로 봤을 때도 4분기 연속해서 기대치를 능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력 매수 의견이 크게 늘었어요. 그러면서 목표가가 322달러, 지금 현재가보다도 훨씬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최고 359달러까지도 목표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지금 현재의 어떤 그 흐름을 봤을 때 떨어질 때는 굉장히 빠르게 개파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대 음봉 만들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밑으로 떨어지면 볼린저 밴드 하한선까지는 찍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282달러 수준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선절매는 아래쪽에 좀 짧게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경기가 침체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우려가 연준에서 말하듯이 있기 때문에 선절매는 276달러 정도로 잡으시고 목표가는 지난해 고점에 개파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355달러까지 잡으시면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홈디포였습니다. 매수가는 282달러, 목표가는 355달러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